저는 요양원에 가기 정말 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삶의 마지막 종착역으로 요양원이란 곳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물론 정말 좋은 요양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은 매우 희귀하지요. 그렇기에 저는 요양원에 가는 것 자체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세대의 자녀들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떠밀리듯 요양원에 가게 되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노후 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 노후를 위해 돈을 모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해 꼭 지켜내야 하는 4가지 건강은 첫 번째로 신체적 건강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앉아있지 못하고 이런다면 우리는 요양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24시간 케어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신체적 건강에 대한 노후 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정말 중요한 것은 근력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도 아니고 이 나이에 무슨 근력이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70대 이후의 근육 1kg은 약 2천만 원 가량의 병원비를 면해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근육의 가치가 높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근력 운동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단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우리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며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기능을 강화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체중을 조절하고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적어도 주당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 박동수를 높이고 호흡량을 증가시키는 활동입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활동이 유산소 운동에 속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체지방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신체적인 활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신체와 마음의 건강을 촉진시킵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력 운동은 체중 트레이닝, 필라테스, 요가, 가벼운 아령을 사용한 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골격 근육을 강화하여 균형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단은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 곡류, 단백질과 지방을 적절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를 다양한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사를 할 때는 식사 속도를 늦추고 신체의 포만감을 느끼는 시점까지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을 피하고 적당한 식사량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디하이드레이션을 방지하여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단이 필요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조화롭게 실천하고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된다면 우리가 요양원에 가야 하는 이유 중 하나를 해결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해 꼭 지켜야 할 2번째 건강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정신적 건강입니다. 이는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정말 중요합니다. 정신적 건강에는 우선 치매가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게 된다면 정말 손을 쓸 수 없어집니다. 치매에 걸린 당사자는 그냥 모든 걸 잊기에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돌봐야 하는 가족 입장은 정말 지옥 같습니다. 그렇기에 요양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치매에 절대로 걸리면 안 됩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매는 노화와 관련된 신경계 질환으로 인지 능력의 저하와 기억력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치매 발병을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단은 신체의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여 뇌 기능을 개선합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은 뇌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여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신적인 건강도 치매 예방에 중요합니다.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독서, 퍼즐 풀기, 문제 해결, 학습 등의 활동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 발병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치매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는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치매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휴식 시간, 균형 잡힌 생활 패턴, 명상, 요가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단과 영양소 섭취는 뇌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 예방에 중요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곡류, 단백질, 건강한 지방 등의 다양한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오메가-3 지방산 등의 영양소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만성질환 관리와 사회적 지지와 활동도 치매 예방에 중요합니다. 만성질환은 치매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소입니다.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도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건강 유지, 정신적 활동, 스트레스 관리, 건강한 식단과 영양소 섭취, 만성질환 관리, 사회적 지지와 활동 등을 고려하면 치매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요소는 더 있습니다. 정신적 건강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치매와 같은 신경계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활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독서, 퍼즐 풀기, 문제 해결, 학습 등의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도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인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훈련을 실천해야 합니다. 인지 기능은 사고, 기억, 주의력 등을 포함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퍼즐, 기억력 게임, 단어 찾기 등의 훈련을 통해 뇌를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교류, 클럽이나 단체 활동,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받고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휴식 시간, 균형 잡힌 생활 패턴, 명상, 요가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도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과 자기 관리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을 돌보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실천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와 같은 신경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천해 보세요. 또한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해 해야 하는 노후 대비는 경제적 대비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건강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적으로 건강하다면 우리는 재정적인 안정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적절한 예산 관리는 경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입과 지출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생활비를 관리해야 합니다.
가계 예산을 세워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고 필수 지출에 우선순위를 두어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경제적 건강을 위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금전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금융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축, 투자, 부동산 투자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금융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적절한 부채 관리 역시 경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부채를 가질 때에는 상환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부채를 지니면 이자 부담이 커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부채 관리를 통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긴급 대비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경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긴급 대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적절한 금액을 저축해두면 재정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기에 대비하는 것도 경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금융위기에 대비하는 금융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투자 다각화와 위험 분산을 고려하여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경제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 관리, 금융계획 수립, 부채 관리, 긴급 대비 자금 마련, 금융위기 대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실천하면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더 나은 경제적인 미래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조치를 취해보세요. 또한 요양원행을 피하기 위한 네 번째 방법으로는 관계적 건강입니다. 관계적 건강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등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건강하다면 우리는 사회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며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계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소통과 이해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소통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적극적으로 듣고 이해하며 상대방의 감정과 필요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서로를 지지하고 돌봐주는 것도 관계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상대방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고 서로의 용기와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상대방의 성공과 행복을 축하하며 공감하는 것도 관계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충돌과 갈등을 건강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충돌과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를 건강하게 다루는 것이 관계적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 간의 타협점을 찾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에게 용서와 이해를 베풀 수 있는 유연성과 관용이 필요합니다. 넷째, 서로의 공간과 자유를 존중하는 것도 관계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호 간의 의존성과 강박을 최소화하며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관계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구, 이웃, 동호회, 단체 활동 등에 참여하여 사회적인 연결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는 것은 관계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약하자면 관계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이해, 상호 지원과 돌봄, 충돌과 갈등 해결, 개인적인 공간과 자유 존중, 사회적인 활동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실천하면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서로의 행복과 만족을 도모하는 관계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 가기 정말 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삶의 마지막 종착역으로 요양원이란 곳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물론 정말 좋은 요양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은 매우 희귀하지요.
그렇기에 저는 요양원에 가는 것 자체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세대의 자녀들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떠밀리듯 요양원에 가게 되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노후 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 노후를 위해 돈을 모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해 꼭 지켜내야 하는 4가지 건강은 첫 번째로 신체적 건강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앉아있지 못하고 이런다면 우리는 요양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24시간 케어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신체적 건강에 대한 노후 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정말 중요한 것은 근력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도 아니고 이 나이에 무슨 근력이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70대 이후의 근육 1kg은 약 2천만 원 가량의 병원비를 면해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근육의 가치가 높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근력 운동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단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우리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며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기능을 강화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체중을 조절하고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적어도 주당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 박동수를 높이고 호흡량을 증가시키는 활동입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활동이 유산소 운동에 속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체지방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신체적인 활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신체와 마음의 건강을 촉진시킵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력 운동은 체중 트레이닝, 필라테스, 요가, 가벼운 아령을 사용한 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골격 근육을 강화하여 균형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단은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 곡류, 단백질과 지방을 적절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를 다양한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사를 할 때는 식사 속도를 늦추고 신체의 포만감을 느끼는 시점까지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을 피하고 적당한 식사량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디하이드레이션을 방지하여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단이 필요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조화롭게 실천하고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된다면 우리가 요양원에 가야 하는 이유 중 하나를 해결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해 꼭 지켜야 할 두 번째 건강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정신적 건강입니다. 이는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정말 중요합니다. 정신적 건강에는 우선 치매가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게 된다면 정말 손을 쓸 수 없어집니다. 치매에 걸린 당사자는 그냥 모든 걸 잊기에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돌봐야 하는 가족 입장은 정말 지옥 같습니다. 그렇기에 요양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치매에 절대로 걸리면 안 됩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매는 노화와 관련된 신경계 질환으로 인지 능력의 저하와 기억력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치매 발병을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단은 신체의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여 뇌 기능을 개선합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은 뇌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여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신적인 건강도 치매 예방에 중요합니다.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독서, 퍼즐 풀기, 문제 해결, 학습 등의 활동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 발병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치매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는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치매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휴식 시간, 균형 잡힌 생활 패턴, 명상, 요가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단과 영양소 섭취는 뇌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 예방에 중요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곡류, 단백질, 건강한 지방 등의 다양한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오메가-3 지방산 등의 영양소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만성질환 관리와 사회적 지지와 활동도 치매 예방에 중요합니다. 만성질환은 치매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소입니다.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도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건강 유지, 정신적 활동, 스트레스 관리, 건강한 식단과 영양소 섭취, 만성질환 관리, 사회적 지지와 활동 등을 고려하면 치매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요소는 더 있습니다. 정신적 건강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치매와 같은 신경계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활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독서, 퍼즐 풀기, 문제 해결, 학습 등의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도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인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훈련을 실천해야 합니다. 인지 기능은 사고, 기억, 주의력 등을 포함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퍼즐, 기억력 게임, 단어 찾기 등의 훈련을 통해 뇌를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교류, 클럽이나 단체 활동,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받고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휴식 시간, 균형 잡힌 생활 패턴, 명상, 요가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도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과 자기 관리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을 돌보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실천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와 같은 신경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천해 보세요. 또한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해 해야 하는 노후 대비는 경제적 대비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건강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적으로 건강하다면 우리는 재정적인 안정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적절한 예산 관리는 경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입과 지출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생활비를 관리해야 합니다. 가계 예산을 세워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고 필수 지출에 우선순위를 두어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경제적 건강을 위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금전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금융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축, 투자, 부동산 투자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금융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적절한 부채 관리 역시 경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부채를 가질 때에는 상환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부채를 지니면 이자 부담이 커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부채 관리를 통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긴급 대비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경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긴급 대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적절한 금액을 저축해두면 재정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기에 대비하는 것도 경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금융위기에 대비하는 금융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투자 다각화와 위험 분산을 고려하여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경제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 관리, 금융계획 수립, 부채 관리, 긴급 대비 자금 마련, 금융위기 대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실천하면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더 나은 경제적인 미래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조치를 취해보세요. 또한 요양원행을 피하기 위한 네 번째 방법으로는 관계적 건강입니다. 관계적 건강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등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건강하다면 우리는 사회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며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계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소통과 이해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소통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적극적으로 듣고 이해하며 상대방의 감정과 필요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서로를 지지하고 돌봐주는 것도 관계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상대방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고 서로의 용기와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상대방의 성공과 행복을 축하하며 공감하는 것도 관계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충돌과 갈등을 건강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충돌과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를 건강하게 다루는 것이 관계적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 간의 타협점을 찾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에게 용서와 이해를 베풀 수 있는 유연성과 관용이 필요합니다. 넷째, 서로의 공간과 자유를 존중하는 것도 관계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호 간의 의존성과 강박을 최소화하며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관계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구, 이웃, 동호회, 단체 활동 등에 참여하여 사회적인 연결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는 것은 관계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약하자면 관계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이해, 상호 지원과 돌봄, 충돌과 갈등 해결, 개인적인 공간과 자유 존중, 사회적인 활동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실천하면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서로의 행복과 만족을 도모하는 관계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을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